이제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발전 방향 주제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의 이상훈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간략한 이력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세종대학교 기후변화 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2003년부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위원 2017년도부터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 2018년도부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시고요. 올해 8월부터 현재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센터장인 센터장님으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녹색에너지연구원 그리고 에너지밸리 포럼 또 에너지밸리에 속해 있는 여러 기관 분들께 새롭게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원장님이 이런 발표자를 준비하지 말고 짧게 얘기하는 데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보는 이제 세상의 흐름하고 제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직면한 문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난해 98기가와트가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연간 100기가와트 정도가 설치가 되는데 2007년 정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 누적 용량이 10기가와트입니다. 불과 10여 년이 지나면서 연간 설치량이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 했던 양의 10배 정도까지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보시면 아직까지 태양광을 널리 보급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여 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는 200여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을 앞으로 설치할 나라들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분야는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이 성장세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풍력은 지난해 설치량이 50기가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풍력은 한때 한 연간 65기가 정도 보급됐습니다. 풍력은 과거에 2000년 초반에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빨리 보급이 됐지만 육상에 일치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풍력은 아직 이 성숙 단계로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직까지는 에너지원으로 바람을 이용하는 나라가 그다지 많지 않고 또 경제성이 태양광보다는 느리지만 계속 개선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에서 풍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는 힘은 경제성입니다. 1970년대에 대체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재생에너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석유 파동 이후에 수입 화석연료, 특히 석유 대체가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의 목표였고요. 90년대 들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저탄소 기술로서 재생에너지가 장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쳐서 국가가 시장을 창출하고 보급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2010년까지 최근까지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이 파리협정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물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에는 다른 발전원과 경쟁할 수 있을 수준으로 경제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보급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급량이 늘지만 국가가 추가로 져야 될 부담은 그다지 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OECD 국가들이 신규로 발전 설비를 짓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서 짓기도 하고 또 오래된 설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발전 설비를 짓는데 신규로 짓는 발전 설비 투자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3%가 태양광, 풍력,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 투자했습니다. 거기 이제 바이오매스도 있고요.
여기서 수력을 포함하는데 새로 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은 대부분 뭐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개도국 전 세계 평균적으로는 3분의 2 정도가 재생에너지에 투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쭉 지속이 된다면 향후에는 이제 그 투자가 재생에너지 위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 어느 시점 2030년 정도 되면 전 세계 에너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 에너지 산업, 에너지 시장의 전통적인 그 플레이어들 말고 새로운 주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원 그 위원장님이 조금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전력 산업, 에너지 산업에서는 일종의 이제 파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자들이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기존의 사업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의 흐름이 굉장히 더딘데요.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기존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기존 비즈니스, 원자력과 화력발전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경영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뭐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주요 회사들이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발전 부분이나 판매 부분을 분산을 하거나 없애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설한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에넬이라는 회사, 이탈리아의 한전 같은 회사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했던 자기들의 사업은 자기들 회사 비즈니스에서 없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채울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덴마크의 한전 같은 회사 동에너지는 이름을 바꾸고 과거에 하지 않던 사업, 지금 이제 해상풍력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석탄 화력을 바이오매스 화력으로 전환하는 거하고 그리고 판매 사업도 적고 다른 에너지 서비스 쪽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선진국에서 이런 변화가 많은 것은 전력 수요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신규 수요를 재생에너지가 흡수하게 되니까 기존의 유틸리티 회사가 전력을 파는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면서 ICT, 스마트 에너지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체감을 못하지만 소위 말하는 뭐 프로슈머라든가 또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글이나 테슬라니 뭐 이런 회사들이 구글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자기 회사가 쓰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그냥 사회공헌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와 ICT 기술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회사들이 에너지 산업에 주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데는 이미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세계가 변화되고 있는 건 확실한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게 있고요. 얼마나 빨리 변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의 몇몇 나라들 보면 굉장히 빠르지만 이웃 일본이나 미국의 변화는 굉장히 더해 보이는데요. 미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정부가 주도를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나 하와이는 2045년이 되면 전력의 100%를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하고 있고요. 태양광 풍력으로 100% 전력을 공급하더라도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연구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고 계속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이렇게 빨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2025년, 30년부터 내연기관의 신차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이미 내연기관 신차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디젤 게이트 이후에 클린 디젤 정책이 폐기되면서 독일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로 돌아섰고요. 중국이 연간 2천만 대의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자동차 기술이 내연기관 자동차로는 세계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기준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 재생에너지로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것도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수송기간, 내연기관, 130년 된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소전기차라는 것도 새로운 도전장을 내걸 것이고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기업이 쓰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매년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 기업이 전 세계 150개인데 그 기업들은 각 자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요. 그런 기업들하고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도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삼성 SDI가 BMW에 배터리를 계속 납품하려면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선언을 했고 100%는 아니니까 얼마 쓰겠다고 선언했고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말고는 다른 식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해외 공장에 재생에너지를 먼저 100%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여기 에너지밸리는 이제 한전 때문에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그 에너지밸리의 그 주축인 한전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도 있고 값싸고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한전 체제, 한전이 전력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오히려 이런 혁신적인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부가 지나치게 이제 에너지 분야, 전력 분야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가격 정책이 가격이 시장에 기반하지 않고 결정되는 문제, 그리고 한전이 전력 분야에 모든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혁신이 안 됐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도 한전 관계자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전도 내부에서는 혁신을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근데 한전에 계신 분들은 자기 분야는 다 그대로 두고 거기에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혁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걸 좀 바꾸고 내주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한전은 각 분야가 내 것은 다 가지고 있고 그냥 그대로 두고 내연기관 자꾸 그대로 불리면서 전기차를 불리겠다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사업이 들어오려면 기존의 게 줄고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좀 보급하고 그걸 기반으로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을 하자고 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처음에 이제 쉽게 수긍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보급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문제는 아니고 15년 정도 누적이 된 문제인데 최근에 산림훼손, 그 다음에 또 입지 갈등 문제, 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과장됐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의 환경 영향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세계가 변하고 있는 세계 에너지 체제가 변하고 있는 흐름에 우리도 동참을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보자. 재생에너지 플러스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보자는 그런 흐름이 지금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지금 이제 보급 위주로 설명되고 있는 이 정책은 지속이 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하면서 국민들의 수용성은 더 높아져야 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국내 산업 기반은 더 튼튼해지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점들이 이제 잘 연결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흐름은 가져가되 산업 육성 혁신 성장과 어떻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같이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이 저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요. 재생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고민일 겁니다. 저희가 상당히 지지가 높은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했는데 언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제 재생에너지 이 분야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국민 수용성 향상, 산업 육성, 그리고 보급이라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체계적인 전략을 짜지 않는다면 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이쪽 분야에 계신데 저희 센터도 그런 변화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을 잘 설득하고 또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기 이 에너지밸리와 그 인근에 있는 이런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앞으로도 저희가 좀 협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성장 동력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연간 330조 원 정도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커지더라도 연간 400조, 연간 400조 시장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삼성이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200조 가까이 되고요. 애플이 휴대폰 팔아서 버는 게 200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우리가 재생에너지 시장이라는 것은 발전소를 새로 지을 때 만들어지는 시장인데 그 시장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재생에너지가 성장 동력의 기초가 되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약점입니다. 약점이지만 그 태양광 풍력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할 것으로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약점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 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약점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ICT 기술이고 스마트 에너지 기술입니다. 그게 융합될 때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도 나오고 새로운 산업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상을 제시하는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기업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했지만 우리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상을 그리고 있지 못한데요. 이거는 세계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고 혁신을 향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NL이나 웨스테드 이런 혁신적인 에너지 기업들도 우리보다 훨씬 느리게 이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그렸던 지난 정부에서도 에너지 신산업 강조하고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여기에서 뭔가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업 모델, 융합 모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서 뭔가가 저는 나온다고 보고요. 그걸 우리가 찾는다면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밸리의 주인격인 한전이 정말 그 혁신의 주체로 변화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그것이 이 혁신이 잘 이루어지도록 요금 정책이나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연을 해주신 우리 이상호 소장님께 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